1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오늘은 영화 유튜버 두 분을 모시고 요즘 너무 핫한 오징어 게임 2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자무 무비 리뷰라는 영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상한 장면이라는 영화 리뷰 채널 운영 중인 강병진입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 2를 하루 만에 정주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궁금한 장면들이 조금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금 궁금했던 거 탑! 이거든요. 왜 웃으시죠? 그 탑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조금 있었긴 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면서 이 연기력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 그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쉽게 맞는 건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시청자가 볼 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범죄 전력이 있는 아이돌이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범죄 전력을 가진 연예인들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상황인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서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감독의 입장이든 제작진의 입장이든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반감, 불만 이런 것들은 감독 제작진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저는 말씀하신 탑의 연기력과 캐릭터에 대해서 이 감독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약에 찌든 래퍼를 캐릭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그 래퍼가 계속 시종일관 랩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잘해서 보기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분명히 촬영 현장에서 자신도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좀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왜 밀고 갔지? 저는 오히려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개되기 전에는 이해가 좀 당황할 정도로 안 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공개하기 전부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황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되게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겠죠. 결과로 이걸 다 보답을 해드리겠다 좀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약간 개인적인 추론인데 좀 보면서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인이 생각했던 존재가 현실에 그냥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너무 그 비슷한 캐릭터의 성질과 현실의 탑이 갖고 계시던 그런 게 비슷한 게 많아서 그래서 장면 중에 타노스의 멘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극단적 선택하려고 한강 다리까지 올라갔는데 네. 타노스가 양봉남이 나타나는 신의 계시다. 네. 저는 이게 약간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탑이 황 감독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걸 본인이 진짜 계시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사가 그렇게 기획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의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거와 또 별개로 배우분이 그 캐릭터에 녹아들기 위해서 공감을 좀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랩을 굳이 저렇게 이거는 저도 정말 좀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고 그렇기도 하고 좀 뻔한 설정이잖아요. 래퍼라서 약을 하고 나서 계속 랩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배우 최승현으로 봤을 때 이분이 흥행작도 있고 했지만은 연기로 아주 그렇게 평가받았던 배우는 아닌데 그쵸, 굳이 저렇게 어색한 상황까지 밀고 간 거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아실 거다 뭐 이런 말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감독님과 이 설정의 실수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누가 해도 랩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탑 캐릭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는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과하긴 하지만 좀 텐션이 있는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일단 눈을 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대체할 만한 누가 있나까지는 단계까지는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시즌 1에 따지면은 장덕수 그 캐릭터 역할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분란을 일으키는. 저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캐릭터가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랩만 안 하면 된다. 두 번째는 5인6각 게임 하잖아요. 거기서 운동회 같은 갑자기 느낌이 나면서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 맞나 할 정도로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좀 몽글몽글해지고 음악도 그 신해철님의 그대에게 울려 퍼지고 좀 그랬잖아요. 이 장면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장면에? 그 드라마 내에서는 이제 근대 5종 경기라고 이렇게 소개가 네,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6종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5개 코스가 있었지만 5인 6각도 게임이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응원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남이 탈락해야 내가 상금을 다 독식하는 구조인데 왜 남이 통과하기를 응원을 하지? 심지어 OX 표찰에 관계없이 응원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구나 왜 이렇게 무슨 따뜻한 느낌이지? 저는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는 내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 경마장처럼 돈이 걸렸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응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마 일단 초반이니까 탈락하면 목숨을 잃는다라는 그 인식에 대한 현실 인지가 아직 좀 덜 됐고 OX도 구분치 않는 걸 보면 약간 팀에 대한 소속감도 좀 부족하다. 왜냐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극명하게 대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가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팀이 현주, 그리고 뭐 용식, 노인과 어린 여성 이렇게 네, 좀 포함된 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통과한 걸 보고 우리 팀은 저 팀보다는 강해 보이는데 저 팀도 통과를 하면 나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저 팀이 사망을 해야 내가 상금을 더 얻는 건 맞지만 저 팀이 통과한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걸 희망이라 말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희망감을 갖는, 그래서 좀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신해철 그대에게 노래랑 따뜻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로 연출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응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중요했던 게 또 말씀하셨지만 그 현주와 용식, 영미 맞죠? 그 무당 이 캐릭터. 근데 이 팀이 나서는 순간부터 응원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그전에는 오히려 죽는 사람들을 보여주다가 맞아요. 근데 이 팀이 뭐냐면 언더독이에요. 스포츠 개념을 따지면은 가장 최약체의 팀이에요. 왜냐면 다른 팀들이 다 배척하고 우리 너희랑 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이들끼리 모은 건데 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언더독에 이입했기 때문에 응원을 했다. 그 이후로 이 응원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고요. 또 솔직히 보는 우리 시청자들도 그 순간에는 응원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스포츠 영화처럼 보게 되는 거고 흥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저기 이제 그대 얘기가 어떻게 쓰였을까? 저 장면이 쓰이는 거는 이제 성기훈과 오영일과 메인 캐릭터 친구들이 함께 붙는 그 경기에 쓰인 거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 장면에서 이미 응원이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도 그 분위기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라 노래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즌2에 중요한 게 이 오영일 캐릭터잖아요. 오영일 캐릭터가 처음부터 우리는 다 이 사람이 성기훈을 방해하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서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보는 내내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는 저 사람 진심은 뭐지 계속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닌 걸까.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장면 보면은 뭔가 이 사람에게 동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는 그 위치가 아니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 음악이 쓰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신나고 함께 흥분하는 이 맥락을 좀 강조시키려고 저 음악을 넣으신 게 아닌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저 노래는 흥분의 노래잖아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우리 한 팀이다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쓰였다는 그렇죠. 이제 거죠.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은 들죠. 이런 게임에서 내가 응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사람 죽어가는 게임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잊을 만큼 흥분시키는 장면이었다. 저는 그러니까 취지나 의도 같은 거는 분명 녹아 있는데 다수의 시청자분들한테 설득이 덜 됐다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제작진의 실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설득이 덜 될 것 같으면 더 뭔가 치열하게 설득될 수 있을 만큼 뭐 연출을 했든 미장센을 넣었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만드시는 분들은 열심히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생산자 입장하고 보는 이들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보는 이들은 또 이걸 치밀하게 안 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득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란 이게 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라는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면 전체가 굉장히 신나고 흥분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임에서 신나고 흥분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일부러 연출하신 거거든요. 이 오징어 시즌2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게임을 이야기 안에서 바라보는 주체는 VIP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시청자가 VIP인 거예요.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런 아이러니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함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맞아? 라는 느낌으로 뭔가 그런 일부러 몰입시킨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한번 꺾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전체 시즌2의 분위기와 주제의식이나 메시지 안에서는 오히려 그게 어울릴 수 있다. 그런 맥락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되게 이상하고 불편한 장면이 있으면은 그건 그럴 만한 어떤 의도도 이유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론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늘 님이었는데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기 문신인가? 어디 있었죠? 막 이러면서 나의 병대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해병대가 아닌 건지 이게 강해 보이고 싶었던 건지 마지막에 겁에 질려가지고 아예 뭐 가지도 못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병대가 맞는 건가요? 저는 해병대도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해병대 출신이라고 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실전은 처음인 거 아니에요. 해병대 나갔다 해도 실전은 처음인 거고. 저는 재밌었던 거는 강대호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현주라는 인물의 대비였어요. 현주는 트랜스젠더고 그리고 좀 가장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던 인물이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설정이 나면서 그 사람이 선봉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강대호는 처음부터 난 해병대 출신이야, 난 강해, 뭐 이렇게 의식되다가 결정적일 때 찌질해지는 그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상황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현주 캐릭터가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게 저는 좀 더 과하게 나가서 해병대 아닌 것 같은 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장면 중에서 정배역이 또 선임으로 나오는데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맞아요. 안 나왔거나 혹은 불명예 제대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예고편들 중에 캐릭터들에서 인터뷰한 장면에서 강하늘 배우께서 대호는 과한 남성성을 드러내고 속은 유약한 면을 겉으로 계속 감추려고 하는 이런 캐릭터가 있다라고도 했고, 근데 오전 경기 같은 거 하면서도 다수의 누나들 사이에서 자란 막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면을 자꾸 내비치는 게, 근데 저는 보면서 어차피 인물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현실에 진짜 존재할 수 있는 캐릭터 진짜 다 추가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겉으로 좀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데 센 척하고 싶고 이런 캐릭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인물은 더 센 거죠. 결정적일 때 센 거죠. 그런 대비가 되게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질문에 보면은 갑자기 겁에 질린다. 사실 저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사실 갑자기 겁에 질렸다고 보기도 뭐한 게, 처음부터 총을 쏠 때도 제대로 못 쏴요. 맞아요. 그냥 안 보고 쏴요. 그냥 안 보고 쏘는 이런 장면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전은 없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오달수님의 배신이에요. 저 그때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까메오 느낌처럼만 생각했는데 자꾸 많이 등장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했는데 결국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병헌 님이 오달수님을 시켜가지고 계속 목숨을 지키게 하고 수사를 계속 방해하는 인물 하나 만들어서 동생을 지키게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오달수 배우께서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 한두화로 소비될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배우께서 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나가게 해주시 이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런 흑막 있는 뭔가 개서사 이어질 거라 생각은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런트맨이 보내서 구해준 역할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더 개인적인 추로 나아간 게, 이게 시즌 1에서 2 넘어가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나오는데 황준호랑 그리고 박선장이 둘이서만 찾는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뺑뺑이를 돌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진짜 못 찾을 정도로 꽁꽁 숨겨놓은 섬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박선장에 대한 흑막이 떡밥을 거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죠. 일단은 저 박선장과 황준호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시즌2가 좀 지루해져요. 저 너무 지루했어요. 계속 나올 때마다 한창 재밌다 보다 갑자기 흐름을 끊는 듯한 느낌인데, 결국엔 마지막에 그 반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프론트맨이 시켜서 황준호를 구했을 것이다. 일부러 뺑뺑이를 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쨌든 저 황준호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려고 했겠죠. 미리 다 파악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 맥락일 테고, 근데 박선장은 그럼 원래 뭐 하던 사람일까? 그러니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시즌2 보실 때 저 장기 밀매되는 장기 기관과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섬에서 밖으로 반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이 섬이라는 구조상 육지까지 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은 언제든 필요해요. 뭐 그런 맥락에서 항상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배신 자체가 충격적이지 저 정체가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정체가 뭘까 궁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나중에 밝혀질 텐데,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할까?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저 반전으로 충격적인 거지. 그 보면은 최기하라는 배우가 있어요. 드라마 미생에도 나오셨고 범죄도시의 반장,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고, 그리고 뭐 박진우 배우라고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사무장 역할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도 있고 김금순 배우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걸 저는 어디서 봤냐면은 넷플릭스가 연 전편 시사회 공개 전에 거기서 보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저런 배우들한테 대사 한마디 안 주지? 저희 기자들끼리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정 출연이나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시즌3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여기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역할 없이 굳이 저런 배우들을 데려다 쓸 필요는 없다. 방금 말씀 오달수의 맥락과 비슷한 거죠. 오달수 씨 맥락과.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다윗 배우 나오잖아요. 그 민수, 세미가 죽는 걸 지켜보는 그 캐릭터. 이다윗 배우도 저렇게 약해 빠진 캐릭터를 연기할 것 같은 배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뭔가 뭔가 포텐이 있을 거거든요. 시즌3에서 그 사이 포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관건인 거죠. 여러 맥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친구랑 얘기하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민수란 캐릭터가 오히려 흑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짜 흑화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리고 이다윗 배우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배우다. 맞아요. 그걸 염두에서 캐스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캐스팅에서도 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게 있겠죠. 보시면서 디테일 담긴 장면, 이 연출은 꼭 봐야 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흥미로운 게 이 드라마가 지루할만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뭔가 폭탄 하나 터뜨려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폭탄이 저는 2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했거든요. 강노을이란 그 캐릭터가 명함을 받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이 탈북자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어려우니까 게임 참가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트레일러가 나오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얘네가 이제 이 게임 참가자를 데려가는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봉고차 썼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병정의 가면을 쓰는 순간 그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2화가. 그때 약간 놀라웠거든요. 시즌2에서는 진행 요원의 시점에서도 뭔가를 돕는 뭔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개하겠구나. 안타까운 게 시즌2에서는 이 강노을 캐릭터에 대한 아주 많은 서사가 없었지만은 시즌3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진욱 씨가 연기한 경석이 총에 맞아서 죽지 않았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이 가장 뻔하잖아요. 그 총 쏜 사람이 강노을이죠. 그랬을 테고 강노을 캐릭터가 뭐냐면은 앞서서는 계속 삽이 급소를 쏘던 사람이에요. 이제 빨리 죽게 하려고. 그 맥락이 재밌는 거죠. 급소를 쏘는 사람이 급소를 피해서 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장면이 떡밥이자 좀 재밌는 디테일이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원 서사가 시작되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약간 더 시즌3 나올 법한 걸 예상을 해보면 급소를 쏘지 않고 다른 데를 쐈으니까 그 전에 그 이제 노을이 다른 병정들한테 약간 협박을 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자세한 이제 경석 참가자와 노을 간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다른 그 병정들은 거기서 이제 11번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11번이 이제는 협조까지 하려고 하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둘은 서사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비밀 수술장에 실려가서 이제 경석이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일을 당하기 직전에 뭔가 이제 11번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제 시즌3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됐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진행 요원이 이 성기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성기훈은 이 시스템 무너뜨리거나 게임을 장악하려 할 건데 거기에 이 사람의 역할이 좀 필수적인 것들을 감독님이 생각을 하시고 넣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병헌 씨가 연기한 장면들이 다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처음 등장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상황들. 그 중에 오영일이 성기훈에게 내가 왜 이 게임에 참가했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내가 아팠고 임신한 상태였고 치료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어디서 돈을 융통했는데 그게 뇌물로 걸려서 잘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기훈에게 자신이 신뢰받고 싶어서 하는 걸 거잖아요. 날 믿어라.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프론트맨 황인호는 원래 이 게임의 우승자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이 이 게임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한 말 자체는 팩트예요. 이걸 말하는 상황 자체는 거짓인 이런 오묘한 연출이 재밌었다. 근데 그 점에서 이병헌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거는 이병헌이 이병헌을 연기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연기 잘하는 사람을 연기한다? 그래서 그게 레이어가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만큼. 그래서 이병헌 씨가 나온 모든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병헌 씨가 아니었으면 이만큼까지 못 살렸을 것 같고 그냥 이 대사가 귀에 안 꽂히고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배우나 혹은 감독님이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 사람이 프론트맨인 걸 알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럼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연기를 해요. 얘의 목적을 그렇게 보여주게끔만 연기를 하는데 이 시즌2에서는 계속 뭘까 어떤 행동을 할까가 다음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전 다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저는 오영일에 대한 이 흐름 때문에 오히려 시즌3가 기대되는 점이기도 했거든요. 오영일도 극중 내 본명은 황인호죠. 근데 황인호도 원래는 참가자였고 거의 기훈의 마음 이상으로 그 게임장을 혐오하던 인물이었다라고 설정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게임장의 핵심 관계자로 흑화되는 과정이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약간 억측일 수 있는데 전 시즌3에서 오영일이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약간의 기대도 있는데 계속된 전형적인 악역 말고 약간 복합적으로 나왔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론트맨이기도 하고 요원들의 눈이 있으니까 계속 성기훈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시즌2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한편으로 그 마음에 이걸 선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선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도 내적으로 갈등도 짙고 분명히 나중에 동생인 황준호가 개입을 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시즌1에서 자신이 동생을 쏜 거를 계속 잊지 못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적으로 갈등하다가 결국 막판에 뭔가 본인의 목숨을 희생하고 반전을 좀 내지 않을까? 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희생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맥락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게임을 혐오하고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맥락보다 동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는 맥락이 가장 맞겠죠, 사실. 왜냐면 이미 자신의 신장을 떼어줬던 동생이잖아요,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게 성기훈이 그 가면을 쓰는 역할 정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가면을 쓴다는 게 내가 진짜 프론트맨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기훈의 목적 아래서 봤을 때 내가 진행 요원들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 프론트맨이 죽고 그 사람의 가면 성기훈이 대신 쓰면서 뭔가 이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장면을 포함해서 장치 중에 너무 재밌었던 건 짝짓기 게임 장면이 그 둥글게 노래 나오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트장을 살려가지고 돈 받고 유료 체험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참여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물론 진짜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뭔가 되게 재밌게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렇게 예고편을 보고 어떤 장면이 나올까 예측을 되게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구독자들 사이에서. 이게 대체 뭔 게임이냐. 근데 각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아마 나온 게임 중에 제일 잔혹할 거다. 왜냐면 다른 게임들은 한번 이렇게 완수를 하면 이게 끝인데 숙소 가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통과를 해도 계속 몇 진행되는 번 했잖아. 거예요. 5번 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짜 저기 참여자면 목숨 걸고 한 판 끝났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라고 언제 끝나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쫄려서 더 참가자 마음에 좀 공감이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갖가지의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VIP들이 진짜 이런 것까지 노리고 이 게임을 기획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 게임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이제 시즌1에 없었던 최고의 요소인 OX 투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 6가지의 그 생존 게임하고는 또 다른 감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OX 간의 소속감이 생겨서 막 갖가지 막 피가 난무하고, 이 장면들 보면서 더 뭔가 현실 감각을 좀 일깨우는 생각이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현실과 계속 결부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지금이 꼭 아니어도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어릴 때 하던 게임이 나오니까 그때 그 어리던 시절에도 편이 갈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약간 갈리던 게 게임을 잘한 사람과 못하는 애를 그렇게 갈랐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게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게 팀이 무조건 나뉘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주 팀 같은 데 소속되는 거죠. 게임을 워낙 못했다 보니까. 게임은 좋아하는데 못하니까 친구들이 참여를 안 시켜줘요. 하더라도 뭐 깍두기, 그래서 옛날 말로. 그래서 그 감정도 좀 이번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한 번 나왔던 포인트잖아요. 한 번 나와서 사람이 나갔다가 현실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딱 그 맥락만 보여줬던 거였고, 여기서는 매 게임마다 벌어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설정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성기훈은 일단 이 게임을 무너뜨리러 오는 사람이니까 성기훈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 근데 그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급기야는 무승부로 가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그 긴장감을 주려고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 동시에 쟤는 당연히 X를 누를 거야 하는 인물들이 결국에 O를 선택하면서 투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주도 그랬고 정배라는 캐릭터도 그랬고. 근데 그때마다 쟤는 뭔데 왜? 하는데 얘 사연이 나오는 거죠. 현주는 나는 수술을 다 하고 태국 갈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이 캐릭터에 대한 사연들도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아까 그 이제 얘기하셨을 때 게임을 잘하는 쪽과 못하는 쪽으로 나눈다. 근데 이게 아마 감독님 세대도 그럴 것 같은데 제 세대 때만 해도 못하는 애를 깍두기를 껴주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사가 사실 이 드라마에도 있죠. 김준이라는 그 캐릭터 임산부는 깍두기죠, 사실은. 그런 맥락까지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참 많이 반영을 했네요. 그리고 아직 서사 정리가 안 된 캐릭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양동근 모자도, 그 백억 아저씨, 무당,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알만한 배우지만 대사가 없었던 배우들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다 풀 수가 있을까요? 다 풀어야겠죠? 너는 이상 안
풀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캐릭터 중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를 임신한 김준희. 딱 우리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아이를 임신한 어린 여성인데 감독의 입장에서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쉽게 탈락시킬 수 있을까? 이 게임 안에서?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칠드런 오브 맨 같은 영화 보면은 근데 마지막에는 어린 여성과 아이를 살리고 새로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뭐 이런 결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같은 상황에서 결국 이들만 먼저 살리는 뭐 그런 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또 혹은 김준희 엄마는 죽지만 아이만 밖으로 나오는 뭐 이런 맥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시 중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무당 캐릭터가 이제 서사가 정리가 안 됐으면서도 저는 솔직히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처음에 딱 받은 감정은 이 캐릭터는 왜 있는 거지라 했는데 근데 다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감정을 내가 받게 하려고 이런 캐릭터를 넣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무당이 보면 그 사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최국기 배우께서는 신발이 떨어진 무당이다. 주로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은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이비 수준이 아닌가. 아이고 저렇게 굳이 컨셉을 저 안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했었고 본인도 결국은 이 게임에 참여했다는 건 뭔가 경제적으로 궁핍했거나 절박함이 있던 건데 신발 실력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정할 수 없어 뭐 천지신명이 정해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본인도 참여했잖아요 결국.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를 애초에 기획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갔거든요. 시즌 1에 보면 한민여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기 싫고 별로 이해 안 되는데 당연히 한민여는 마지막에 장독수를 끌어안고 죽는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설정보다는 이 캐릭터가 뭔가 역할을 하긴 할 거 있다. 이 정도. 저는 싫은 거는 만약에 무당이어서 정말 무당의 신기와 같은 약간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드라마에 끼어든다? 그건 싫어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 어울리지 않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안 좋겠고 저는 저기도 적혀있는데 저 양동근 모자 있잖아요. 지금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거 진짜 사소한 건데 저 어머니가 장금자거든요. 장금자 여사님이거든요. 강혜신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가. 근데 이거는 그냥 해본 생각이니까 그냥 해본 생각이니까 추측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김준희한테 다가가요. 이 어머니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애를 여러 받아봤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애를 받아봤어란 말을 하니까 나중에 저 여자가 김준희의 아이를 받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없어도 나중에 그냥 받으면 돼요. 아이를 받는 상황이 오면은. 그 말은 꼭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너무 이 시대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양동근이 극중 나이가 한 대충 40대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40, 50대인데 그때도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극중에서 이분들이 자기들 사는 동네를 밝힌단 말이에요. 봉천동이라고. 시골도 아니에요. 물론 시골 살다 오셨을 수도 있지. 하지만은 뭔가 그 맥락이 맞질 않아요. 그렇게 볼 때 만약 그게 트릭이라면 감독님의 실수가 아니고 트릭이라면 저는 장금자 여사가 자기가 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동네에서 누군가 산파를 통해서 받았던 얘기일 수도 있고 동네에 그런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제가 추측을 이어가려고 하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시즌 1을 보면은 오일남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일남 이 여자씨는 계속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금자 여사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굳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이 사람은 주최 측이거나 VIP일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근데 만약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안 나온다. 그리고 그냥 이 캐릭터를 위해 설계된 대사다. 저는 감독님이 이상한 대사를 넣었다 생각해요. 굳이 필요가 없는 대사를 넣었다 생각해요. 굳이 그 대사를 나왔을 때는 시청자와 김준희와 안심시키려는 듯한 안간힘이 느껴지는 대사였다. 그래서 반전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양동근은 뭐야? 저들 관계는 뭘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금자 여사가 진짜 VIP잖아? 그러면은 바로 옆에 항상 붙어있는 비서 같은 역할일 수도 있겠다. 원래는. 근데 만약에 반전을 뭔가 준다 치면은 가장 반전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 드라마 현재 봤을 때는. 갑자기 그 할머니 눈빛이 돌아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사람일 거고 시청자들이 받을 충격은 또 엄청 날 테고 그 도파민을 한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나가면 이게 나중에 맞으면 이게 약간 성지순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성지순례 되기 전에 욕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금자에 대한 이상하다라는 그 여론이 진짜 계속 꾸준히 있기는 했었어요. 저는 나이대가 좀 희한하긴 했거든요. 저희 이제 제 채널 댓글에 달린 것 중에 요즘 세상에 아무리 할머니여도 비녀를 왜 꽂아라는 게 있었어요. 막 심지어 그게 막 무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좀 과한 설정인데. 과하긴 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한 장치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설정이 뭐 6.25 때 살아남은 잠금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께서가 딱 그 6.25 생존하셨던 딱 그 나이대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용식과 나이대 차이가 아들 엄마 수준은 그렇게 아닌 나갈 수가 없죠. 사실상. 맞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제가 70년대 후반 출생인데 저희 어머니 정도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6.25 때는 그냥 악이었을 수는 있어요. 뭔가 그렇게 뭔가 그런 기억을 갖고 서사를 가질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백억 아저씨는 그냥 그러다가 백억 아저씨로 끝나는 걸까요? 쿠키 보셨어요? 안 본 것 같아요. 쿠키가 있었어요? 쿠키가 있었죠. 쿠키가 정말 짧거든요. 네. 그때 백억 아저씨가 살아있어요. 뒷모습에 100번이 찍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백억 아저씨 일단 성형창 배우시잖아요. 배우분도 되게 인지도 많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오달수 배우 얘기 나오듯이 그냥 뭐 단순하게 소비되실 것 같지는 않고 거기 극중 내에서 참가자들이 놀랐던 게 채무가 100억 이하로 엄청 놀라요. 근데 또 그런 100억 이상을 다루는 자산가 치고는 또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 봤다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들도 그 재벌분들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데 100억 이상이 되는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사람 치고 많이 안 알려져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 아직 풀려야 될 떡밥이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쵸. 그 쿠키에도 뒷모습이 있다고 하시면 뭔가 그럼 있네요. 저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 캐릭터가. 예, 그냥 이제 저 동그라미 저쪽 편의 어떤 수장으로서 계속 뭔가 그런 역할을 해줄 그런 캐릭터 등장하겠다 정도? 뭔가 저 아저씨의 다른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금 찌질했던 그 민수인가? 그 캐릭터도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다윗 배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이다윗 배우가 뭔가 찌질하게 끝나는 연기를 시키려고 굳이 저 배우를 캐스팅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중에 또 포텐을 터뜨릴 텐데 정말 엄청난 어떤 또 다른 투쟁의 선봉에 선 인물이 되거나 아예 흑화할 수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남규가 제 기억상으로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서로 격투할 때 그 민수가 남규가 세미를 살해하는 걸 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일단 흑화를 할지 안 할지 시즌3 기대는 되는데 계기는 충분한 거죠. 이 원인은 충분하다. 세미가 약간 이렇게 누나처럼 많이 챙겨준 면이 있었는데 좀 좋아했던 것 같죠? 네, 그렇죠. 세미를 네.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때 이제 뭐 나서지 못했지만 콜라병 던지면서 막 구해주려고는 했지만 결국 이제 자기의 겁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남규는 민수에게 뭔가 탈락당하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확실히 가능성이 좀 보이는 부분. 복수를 좀 하는 캐릭터로. 그렇게 사람을 누군가를 죽여보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또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즌3, 4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3의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 결말을 예상한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각자 원하는 엔딩을 한번 얘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예. 좋아요. 그럼 원하시는 엔딩 있나요? 저는 어쨌든 좀 도발적인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성기훈도 좀 다른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주인공의 의지가 이 게임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장악하든 뭐든 하든 할 텐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근데 이 현재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이 VIP들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이 VIP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VIP를 다 죽인다고 해서 뭔가 이게 마땅한 복수가 될까? 저는 그냥 든 생각이 앞서서 시즌 1에서 5일남도 이 게임에 들어왔었고 프론트맨도 이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이 VIP들을 이 게임에 참가시키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시즌 2의 첫 시작, 시즌 1의 마지막 보면은 성기훈이 나는 말이 아니야, 게임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VIP들 게임 말로 쓰는 거죠. 그런 엔딩에서 뭐 마지막에 영희의 목소리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 들리면서 끝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깔끔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일로 흘러가는 게 일단 그렇게 되려면 성기훈이 프론트맨 같은 역할을 또 맡아야 되거든요. 많은 이들이 또 이제 여론에서 성기훈이 흑화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프론트맨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많이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차라리 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이 게임장을 깨트리고 싶다면 차라리 너가 핵심 내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차라리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말씀하셨던 VIP들이 참가자로 나오면 이건 정말 시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타이틀 간판에 걸맞는 결말이 될 수도 있죠. 이걸 들어서 그런가 이거 외에 다른 결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넷플릭스 시리즈나 이런 서사에 대해서 가장 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 성기훈은 게임 시스템 무너뜨렸고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 살리고 나와서 현실로 돌아갔는데 다시 초대장이 오는 거죠, 성기훈에게. 맥락이 뭐냐면은 이 VIP들이나 이쪽 사람들한테는 성기훈이 이걸 장악한 것도 이번 게임은 좀 또 이런 맥락으로 스토리가 같네? 라는 맥락. 그들은 언제든 다시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끝내고, 자 이번에 너 또 다시 들어와봐, 너 재밌더라 이러면서 다시 초대장을 보내는 그런 것도 사실 좀 보고 싶지 않은 결말이긴 한데 충분히 좀 일반적인 스토리 상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프론트맨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계속 뭐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주제가 이어지는. 보통 이런 거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시스템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선가 다시 있는 식으로 이게 마지막에 언지를 주고 끝나니까 그런 맥락으로도 뭐 할 수도 있겠죠.